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 고환율과 딸기에 대한 얘기인데요. 딸기? 네. 이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향후 1,400원대가 새로운 기준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덩달아 최근 한 달간 면세유 가격도 오르고 비료나 사료 같은 필수 농자재 원료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네. 농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겨울철 하우스 농가가 이제 상추, 오이, 애호박, 토마토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막 출하를 시작해서 성수기를 맞이한 딸기 농가들이 어떻게 체감할지를 좀 들어봤습니다. 아, 딸기 본격 출하 시점이 지금이에요? 네, 11월 말부터 이제 막 아, 이게 하우스 딸기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우스 딸기입니다. 더 이상 노지는 안 한다고 하는데요. 아, 그래요? 네, 예. 1년 가운데 가장 맛있는 계절인데 이게 추울수록 숙성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당도가 높아지고 과육이 탄탄해지는 그런 논리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딸기가 손끝만 닿아도 자국이 금방 남는 것처럼 과피가 상당히 얇은데요. 그만큼 온도에 민감한 과일입니다. 네. 1도만 낮거나 높아도 맛과 상품성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이번 겨울 내내 이제 하우스 내 기름 보일러를 틀어서 온도를 유지를 해야 하는 농업인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럼 딸기 기르는데 적정 온도가 몇 도인데요? 보통 하우스 내 10도에서 13도 정도인데 농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이제 또 재배 방식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직접 흙에 심어서 이제 기르는 방식이 있고 선반 위에 올려서 고설 재배라고 해서 매달려 있는 형태로 심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그럴 경우는 지면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훨씬 난방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아, 이 전남 담양에서 하우스 6동으로 20년째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 이창환 씨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이제 난방 필요한 시기가 이제 1월, 2월 이렇게 되거든요. 12월, 1월, 2월. 그때 기준으로 따지면 가장 추울 때가 한 500 들어가고요. 6동에 500만 원이요? 예. 한 달에. 추울 때는 저온피라 그래서 무릉가가 발생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가장 이제 대처할 수 있는 건 결국은 온도를 높여주는 거잖아요. 너무 높게 잡으면 이제 난방비 감당을 못해요, 솔직히. 적게 잡으면 한 10도 이렇게 잡고 가죠. 야, 한 달에 500이요? 네. 그러면 석 달이면 1,500이네, 난방비만? 그렇죠. 예. 더군다나 딸기 농사가 사실 여름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5월에 묘목을 사와서 키우고 9월이 되면 정식이라고 해서 땅에 직접 심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 최근 2, 3년 사이에 묘목이 400원에서 800원으로 2배 가까이 오른 상황이었고 네. 비닐하우스 한 동이 평균 250평이라고 했을 때 한 동마다 6,000주를 심는다고 하니까 묘목값만 선투입되는 게 500만 원 정도인 거죠. 예. 게다가 담양 같은 경우는 올해 집중호우까지 겹친 지역이라서 당시 하우스가 다 물에 잠긴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내용을 최용규 전남 담양의 대전농협 종합조합장 얘기로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심었을 때에는 몰랐죠. 심어서 옮길 때까지는 몰랐다가 나중에 이제 균이나 이런 것들이 그 흙 속에 있고 한 것들이 안 보이잖아요, 잘. 그래서 심어놓고 보니 묘목들이 이제 막 죽어가는 거죠. 저희 여기 담양 대전면 우리 지역만 해도 한 20만 주가 죽어나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농가들은 피해가 엄청나게 더 커지는 거죠. 800원짜리 하나가 6,000원, 7,000원을 생산을 해줘야 되는데 그 생산을 못 해줘 버리면 난방비, 비료 살포비, 그다음에 인건비 이런 거에 이제 허덕이면서 이제 힘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시작한 한 해 농사였는데 여기에 원자재값, 난방비도 오르고 정작 단가는 또 작년보다 떨어졌다고 하니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조금 전에 이제 시작을 하면서 고환율과 딸기 얘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환율이 오르다 보니까 당연히 난방에 들어가는 기름값도 올라가고 네. 그래서 생산 원가는 올라가는데 단가는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걸 농사를 지어요? 사실 이게 필수 농자재 지원법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를 했는데요. 네. 굉장히 좋은 법인 게 이렇게 외부적인 요인으로 비료나 사료, 농업용 면세유처럼 농가 운영에 필수적인 자재들이 이제 가격 급등으로 위협을 받을 때 국가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게 시행이 되는 게 내년 12월부터이기 때문에 그 사이는 좀 공백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년 남았는데. 네, 예. 가령 2022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했을 때 정부가 한시적으로 유가 보조금을 지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 그런 지원이 있을까 이 농림축산식품부에 물어봤는데 그때와 비교를 하면 유가는 좀 하락세이기도 하고 당장 내년에 비료 인상치를 좀 반영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긴급 지원책은 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럼 당장 긴급 지원 나올 게 없다라는 얘기네. 네, 아직까지는 없고요. 예. 다만 비용을 더 들여서라도 품질은
절대 떨어뜨리고 싶지 않은 게 또 농민들의 마음인 건데요. 그래서 특히 올해 겨울철 농사 같은 경우는 잠깐 농사를 쉰다거나 아니면 면적을 좀 축소를 고려하고 있는 그런 농민들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오늘날의 현실인 거죠. 뭐 쉬면 좋은데 그러면 벌이가 없잖아요. 생계가 타격을. 그럼 생계 문제가 또 발생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5212님이 아마 딸기 농사 지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문자 주셨는데 새벽에 나와서 선별 중입니다. 딸기 가격도 별로고 기름값도 걱정입니다라고 이렇게 지금 문자 보내주셨는데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딸기 먹음직한데 그죠? 근데 이 생산원가가 너무 비싸졌다 이런 얘기네요. 향유율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